네, 달변님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면 현대사회에서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부할 것들은 너무 많고 시간은 너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에 관해서 좀 저한테 영감을 주는 책을 최근에 한번 읽은 게 있어서 그 부분 소개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이 아주 임팩트 있어요. 중졸 3부자 공부법인데 이 책 읽고 저는 굉장히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버지가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시고 거기다가 난독증이 있어서 글자 중에 홍 이런 거 있잖아요. 히읗, 오, 이응. 그럼 이게 그분은 히읗, 히읗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주 훌륭하신 아내를 만나서 40대부터 걸음마 떼듯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45세, 그러니까 제 지금 나이 때 중학교 과정부터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수능 모의고사를 연속으로 만점을 받을 정도로 아주 실력이 높아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자녀분들까지도 본인이 직접 가르치셔가지고 아드님 두 분이 다 서울대에 합격하는 입시전적인 인물이십니다. 이분 자체가 대단한 의지를 가진 분이신 것도 맞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원칙을 잘 세우셔서 좋은 공부법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시간 관리와 관련돼서 좀 요새는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인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다행히 저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TV, 컴퓨터. 그때도 게임 많았습니다. 저는 뭐 다행히 PC 게임은 잘 하지 않았지만 위닝 11이라는 축구 게임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로 좀 빠졌었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한 7년치 업그레이드를 제가 직접 시키면서 메모리 카드를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자제가 안 되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한번 삐끗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벼락치기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너무 빡센 계획을 세운 거죠. 쉴 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한 번씩 그래도 게임이 하고 싶잖아요.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무너져서 하루 이틀을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제꼈던 거죠. 그러고 나면 자괴감이 너무 심해서 제가 그 진짜 엄청난 공을 들인 메모리 카드를 김유신 장군이 말목을 자르듯이 얼미도 바다에 가서 그 바다에 메모리 카드를 던졌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아버지의 아드님들이 게임에 좀 빠졌었대요. 굉장히 심할 정도로. 그래서 이 게임 중독을 어떻게 해소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포모도로 시간관리법입니다. 이 포모도로가 뭐냐면 이탈리아 말로 토마토를 포모도로라고 하는데 25분 타이머가 있다고 합니다. 25분 타이머. 그래서 25분을 맞춰놓은 타이머를 해놓고 그 25분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5분을 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0분, 10분 공부법 말씀드린 것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저희 딸한테도 얘기하는데 너가 정해놓은 30분이면 30분, 40분이면 40분의 공부 시간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 화장실도 가급적이면 가지 말고 누가 말 걸어도 아예 못 본 사람처럼 너는 얼음이 돼서 안 들리는 사람처럼 행동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집중을 20분, 30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안한 방법은 처음에는 10분이라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10분을 공부하고 10분을 쉬고 그러면 이제 20분을 공부하고 20분을 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게임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휴식 시간을 또 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내 타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공부 시간, 휴식 시간, 공부 시간, 휴식 시간, 공부 시간, 휴식 시간 이렇게 해서 내 타임이 있는데 그 세 번째 공부 시간을 공부 대신 원하는 게임이든 뭐 운동이든 이런 걸 하는 걸로 정하는 겁니다. 이거 꽤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분, 두 번째는 20분.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공부 시간과 이 게임 시간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게임을 오래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개별 한 타임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10분 하면 게임을 10분밖에 못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30분, 40분씩 집중하는 거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제 20분, 30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40분, 50분, 그 이상 100분을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한 50분 정도 집중을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50분, 10분, 50분, 10분, 50분, 10분 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건 세 번째 해둬야 됩니다. 누구나 이제 먼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거든요. 내가 이거 먼저 하고 하면 안 될까? 절대 안 됩니다. 해야 되는 일을 해야 결실을 받는다. 항상 해야 되는 일이 먼저다. 그래서 저는 이 4타임 중에서 2타임을 해야 될 일을 하고 그에 따른 한 타임 보상을 주고 나머지 한 타임은 보상을 받았으니까 기분 좋게 하는 이 방식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크게 잡으면 한 4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지 않겠어요? 8시부터 한 12시, 1시부터 5시, 저녁 먹고 한 7시부터 12시 이러면 12시간이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12시간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50분씩 3타임 그러면 순 공부 시간이 한 9시간 됩니다. 이거 결코 적은 시간 아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좀 공부와 하고 싶은 거를 완전히 통제하지 않으면서 같이 가져가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험 직전에 막 한두 달은 쉽지 않겠지만 그때가 아닌 다음에는 2시간 정도 공부하고 1시간 정도는 뭐 책을 읽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재충전을 하고 그러고 나서 1시간을 또 공부한 다음에 뭐 식사를 하는 이런 방식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래도 이 아버지께서 훌륭한 멘토이시구나 그러면서 소개했던 말 중에 제가 조금 놀랐던 건 게임의 7가지 법칙이라고 돼 있는데 가족끼리 이 법칙을 정하자.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해야 될 때 하지 못하면 즐거움이 손상된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를 약속을 지켜서 했는데 세 번째 때 이제 나는 할 일을 했으니까 난 즐길 자격이 있어 이렇게 공부해서 즐기려고 하는데 그때 못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죠. 그러고 나서 이미 이제 나는 충분히 이걸 즐겼어요. 근데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내가 배고플 때 빵을 하나 빵 먹으면 너무 맛있어. 이제 배도 어느 정도 차. 안 먹어도 되는데 두 번째 빵을 또 먹는 거죠. 그러면 감흥은 떨어지죠. 살도 찌고. 그런데도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딱 스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어서 게임을 또 하게 되면 그때는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 그래도 게임도 덜 재밌단 말이에요. 그때 즐거움이 손상되기 때문에 딱 끝내고 자기가 하기로 정한 일 이걸 딱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루틴이 되면 오늘 오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오후에도 1시간 게임할 수 있어. 참을 수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컨트롤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시간을 조금 분할해서 사용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을 적절한 방식으로 배치하는, 우리 그러잖아요. 요새 뭐 일과 가정의 밸런스,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해야 되는 일만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좀 균형을 잘 잡고 지속 가능한 계획법이 아닐까, 시간관리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요새 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법 외에도 이제 제 변호사 일과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공부법이 필요할 때는 공부법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좀 제가 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야 될 땐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